네, 요즘 중고 물품을 사고 팔 수 있는 방법이 참 많아졌습니다.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 때문인데 문제는 사기 사건도 늘고 있다는 겁니다. 오늘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. 김은혜 소장님, 예. 역시 고전적인 수법하면 입금만 받고 물건 안 보내주는 거잖아요. 맞습니다. 요즘도 그런 게 제일 맞나요? 네,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입금했는데 판매자가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리는 이런 고전적인 수법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많습니다. 네. 가장 대표적인 수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이거 말고도 다른 유형들도 많습니다. 택배가 오기는 했는데 예. 엉뚱한 물건이 배송되는 겁니다. 네. 고가의 카메라를 주문을 했는데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벽돌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요. 예. 연탄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. 황당하죠. 또 어떤 사람은 물건을 주문하기는 했는데 물건은 보내는 날이 발렌타인데이라고 제대로 된 물건은 안 보내고 초콜릿을 보내기도 합니다. 예. 이런 건 참 애교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지능화된 사기도 요즘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지능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런 지능은 좀 안 썼으면 좋겠거든요. 네, 맞습니다. 어떤 수법들이 있나요? 인터넷에서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안전거래 사이트라는 걸 많이 이용하는데요. 예. 구매자가 물건을 받은 다음에 판매자에게 돈이 입금되는 방식이라서 사기 피해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물건을 살 때 이렇게 안전거래 사이트를 요구하는데 그러면 당당하게 그 안전결제 사이트를 보내줍니다. 예. 그런데 알고 봤더니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였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유명한 안전결제 사이트를 그대로 복사해서 알려준 건데요. 이러다 보니까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죠. 속을 수밖에 없네요. 맞습니다. 네, 또 다른 수법으로는 제3자 사기라는 게 있거든요. 일단 판매자가 인터넷에 물건을 팔겠다고 글을 올리면 사기꾼이 여기에 접근해서 물건을 사겠다고 연락을 합니다. 네. 둘이 합의가 되면 일단 그 판매 글을 그대로 복사해서 사기꾼은 다른 곳에 다시 게시를 합니다. 네. 이렇게 하면 그 사기꾼의 글을 보고 다른 구매자가 사기꾼에게 연락을 하겠죠. 그러면 사기꾼은 처음에 글을 올렸던 사람에게 다시 연락을 해서 뭐 계좌번호라든가 이러한 입금 정보를 받아냅니다. 그런 입금 정보를 받아낸 다음에 이런 계좌번호를 실제로 이 구매자한테 다시 알려주는 거죠. 그러면 이 구매자는 그 계좌번호에 돈을 송금할 거고요. 예. 원래 글을 올렸던 판매자는 돈이 입금됐으니까 물건을 배송해 줍니다. 그런데 물건을 배송받는 건 바로 사기꾼이 되는 거죠. 네. 결국은 이 사기꾼은 자기 돈이 아닌 남의 돈으로 물건만 받아서 중간에 가로채는 사기를 벌일 수가 있는 겁니다. 이런 머리를 어디서 쓰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아도 당할 것 같거든요. 네.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? 일단 안전거래 사이트를 이용해서 카드 결제를 하시는 게 안전하고요. 네. 만약에 이 현금을 이체해달라고 요구를 받으시면 수표로 송금하시는 게 좋습니다. 또 송금 전에는 반드시 상대방과 직접 연락을 해서 진짜 정확한 연락처가 맞는지 확인도 하셔야 되고요. 또 상대방의 계좌와 연락처를 조회해보면 과거에 사기 피해 이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더 치트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. 예. 여기에서 조회를 한번 해보시면 그래도 사기 피해의 절반 정도는 예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안전거래 사이트 자체를 이제 속인다는 말씀 아까 하셨는데 예. 이거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? 일단 공식 사이트에 먼저 들어가셔서 두 가지 사이트가 차이가 없는지 비교를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. 네. 또 주소창에 HTTPS라고 적혀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. 이 HTTPS는 보안용이라는 의미를 뜻하는데요. 예. 정식 사업자를 등록한 곳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사기꾼은 사실 이용이 어렵겠죠. 네. 또 안전거래 사이트의 입금 계좌는 보통 회사명입니다. 입금 계좌가 외국인 명의, 특히 이제 중국 계좌인 경우에는 한 번쯤 의심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. 아까도 예를 들어주셨지만 3자 사기는 정말 이걸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네. 이거는 어떤 식으로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? 맞습니다. 이 실제 판매자가 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구별이 힘든데요. 네. 일단 판매자의 이름과 아이디, 연락처를 한번 조회를 해보시고요. 물건일 경우에는 인증 사진을 다시 찍어달라고 요구하는 게 좋습니다. 뭐 인터넷에서 아무 사진이나 받아서 올려놓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. 네. 물건을 다른 각도에서 찍어줘라, 아니면 옆에 이름을 메모해서 같이 사진을 다시 한번 찍어달라, 이런 요구를 하시고요. 또 입금 계좌를 알려주는데 입금자를 뭐 A로 해달라, B로 해달라, 이렇게 입금자를 바꿔달라는 경우에는 한 번쯤 의심을 하는 게 좋습니다. 네, 이렇게 조심을 한다고 했는데도 만약에 당했다. 그러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될까요? 네, 억울하시겠지만 일단 피해를 봤으면 상대방에게 이 사실을 신고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리시고요. 또 거래은행에 방문해서 돈을 받아간 계좌를 지급 정지를 해달라라는 것을 요청하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예. 또 제출 가능한 증거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데요. 이때는 이 영수증이라든가 판매 게시물을 캡처하시고 또 대화를 나눈 이력이 있으면 이걸 캡처하셨다가 출력을 해두시고 준비를 해두신 다음에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 중고 사기는 주로 서민들이 당하잖아요. 예. 나쁜 짓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. 맞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